안녕하세요. 저는 허니문 여행사 팜투어에서 유럽을 담당하고 있는 장동현 대리라고 합니다. 유럽 여행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문화, 역사를 가진 여러 개의 국가를 내 취향에 맞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아무래도 선택지가 굉장히 많은 편이죠. 특히나 눈에 익은 여행지 너무 많죠. 프랑스 파리 에펠탑, 그리고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콜로세움, 그리고 베니스의 운하거리, 그리고 자연환경이라 하면은 스위스의 알프 산맥을 많이 생각하실 건데요. 특히 평소에 시간을 길게 뺄 수 없는 경우에도 허니문 때는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젊었을 때 많이 가시는 곳이기도 하죠. 특히나 이 관광지들이 내 눈에 익은 곳들, 그리고 매체나 교과서에서 배웠던 곳들을 직접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만족스러운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럽 여행 경비 정말 많이 물어보신 질문인데, 사실 유럽 여행은 정말 낮은 금액부터 높은 금액까지 이것은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이라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다만 경비가 많이 들고 조금 들어가는 지역은 있습니다. 보통은 프랑스, 스위스 같은 경우는 여행 경비가 굉장히 높아지는 편이고, 동유럽 같은 경우는 좀 낮은 금액대의 상품, 그리고 현지에서도 좀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지역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럽 지역 선택에 대해서는 정말로 계절, 그리고 내 취향에 따라 너무나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을 알고 계시는 게 더 중요한데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정말 뜨겁지만 겨울에 15도에서 25도 내외의 따뜻한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겨울 여행지로 추천드립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여름에 선선한 기후에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 좀 더 추천드리고요. 파리와 이태리,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가셔도 정말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특히나 문화재 위주의 관광은 날씨를 타지 않고 내부에서 관광을 하면서 겨울에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언제 가셔도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동유럽 같은 경우는 여기도 사실 언제 가도 좋은 지역이지만 보통 11월부터 시작되는 크리스마스 마켓 시즌 12월 24일까지를 좀 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우선 유럽 여행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4박 6일에서 7박 9일 정도 많이 보세요. 다만 열흘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런 경우엔 좀 더 여유 있는 일정, 다양한 관광지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여행 경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행 기간보다는 어떤 도시가 어떤 구성으로 가고 싶으신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보통 대도시의 경우 이틀에서 3일, 소도시의 경우 당일치기에서 하루 정도 일정을 많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이 이탈리아라 하면은 최소 도시는 3개, 5박 7일 이상의 일정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가고 싶은 도시 혹은 국가를 선택해서 여행 기간을 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 관광 위주이고 호텔에서 계시는 시간이 거의 없는 유럽 같은 경우는 호텔 컨디션은 베드버그만 없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신부님께서는 조금 컨디션 생각을 하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셔야 되는 부분은 스위스의 경우는 독일식 베딩 타입이라 해서 싱글 베드 2개를 더블로 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숙소 컨디션도 그리 좋지 못한 편이에요. 이태리 같은 경우는 숙소 성급을 결정할 때 호텔의 역사성을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 사람들은 앤틱하다, 굉장히 클래식하다 이런 식으로 좋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한국인에게는 낡았다, 귀신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이 부분은 문화적인 차이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만약에 호텔을 좀 좋은 데를 주무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뷰가 좋게 나오는 파리 혹은 부다페스트 쪽에서 전망을 좀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유럽 지역을 저도 오래 판매하면서 유럽도 매년 길게 가는 편인데요. 유럽 지역에서 발생한 인종차별은 보통 문화적인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유튜브들이 많이 나오면서 알려진 부분인데요. 특히 식당에서 우리는 이렇게 메뉴판을 보고 직원이 오면은 바로 이 메뉴를 보면서 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이 메뉴판을 닫아야지 메뉴 선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소한 오해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많고, 실제로 인종차별로 오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사실 이런 경우에는 가장 좋은 대처는
웨이터를 직접 부르진 말고 그냥 나가세요. 사실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손님에게 굉장히 불친절한 경우가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런 경우는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유럽 사람 전체에게도 불친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매치기의 경우에는 개인이 조심하시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은 드려요. 다만 저녁 10시 이후에 나가지 않고 너무 골목진 곳으로 다니지 않는다면 보통은 방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 물건에 대해서 내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보통은 제가 경험상 소매치기를 당하신 분들은 여행 경험이 많을수록 좀 더 많이들 당하세요. 오히려 여행 경험이 많다 보니 이 물건이나 내 소지품에 대해서 그냥 내려놓는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놓는다거나 이러신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유럽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만 조심을 해주시고 서로 간에 짐을 봐주신다면은 그렇게 소매치기나 혹은 인종차별 부분은 어쩔 수 없고요. 소매치기에 대해선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공의 경우 코로나 전과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코로나 전에는 조금 저렴하게 경유편이 나오고 비행 시간이 14시간에서 17시간 정도로 직항과 큰 차이가 없어 많이들 선택하셨는데요. 최근에는 직항은 10시간에서 12시간, 경유편의 경우 17시간에서 21시간 이렇게 비행 시간이 늘어나면서 보통은 직항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직항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행지 추천할 때 보통 시즌에 따라서 여행지를 추천하는 편이에요. 봄에서 가을, 이 시즌은 이탈리아, 스위스를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편이고 겨울에는 스페인 혹은 동유럽을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내가 아는 관광지가 많고 쇼핑이 적절하게 섞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찾으시는 여행지고 아무래도 스위스 같은 경우는 봄에서 가을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겨울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영상 15도에서 25도 사이로 조금 따뜻하게 여행이 가능하고 동유럽은 이 시즌엔 크리스마스 마켓 그리고 야경이 아름다운 지역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유럽 같은 경우가 다시 할게요. 부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받고 그래서 조금만 정리하고요. 네. 조금 정리하고 할까 예. 힘듭니다 지금. 여행 기간보다는